자, 이명웅,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미스터 트롯 탑6입니다. 자, 너무 떨린다. 긴장돼. 긴장돼.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네.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시작할 줄이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주간 트로트전 2회 시청률 소폭 하락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거 뭐 될 바도 안 되게 첫 회 시청률이 28.6, 최고는 30.2, 심지어 공식 재방송이 10.8. 맞아요. 10%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28.6이면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스트롯 시즌 1도 대박이 났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시청률 추이를 보면 미스트롯 시즌 1 같은 경우에 5.9%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종편에서 5.9가 나온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6회에서 11.2로 두 자릿수 올라선 다음에 마지막 회에서는 18.1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와, 종편에서 18%가 나온다 했었던 게 고작 1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이제 미스트롯의 이 어떤 이 바람몰이를 제대로 등에 업고 시작한 미스터 트롯이 첫 회 시청률이 12.5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 미스트롯의 5.9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5회 때 25.7%로 20%대로 바뀌고 8회 때 30.4%로 30%를 넘기고 와. 마지막 11회 때 35.7%를 찍었으니까 35요? 지금 35? 35.7. 그러니까 지금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는 첫 방송에서 거의 이제 3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터 트롯도 8회까지 가가지고 30%를 넘겼는데 지금 미스트롯은 시즌2의 첫 회부터 전체적인 시청률은 28.6, 최고는 30.2이기 때문에 미스트롯은 시즌2가 잘하면 다시 또 35.7이라고 하는 그 미스터 트롯의 어떤 어마어마한 기록도 넘어서가지고 이거 뭐 40%까지 가나. 지금 봐서는 이 추세면 50%는 좀 힘들어도 40%가 넘는 거는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 추세로 미스터 트롯 시즌2가 가면 정말 미스터 트롯 시즌2 때는 50%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보일 정도의 상황이어가지고 반면에 이제 트롯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첫 회에서 16.5%를 찍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11.5로 갔다가 이번에 3회 방송에서 12.4%가 나왔거든요. 12.4도 약간 반등을 하는 기미이긴 하지만 뭐 이 두 프로그램을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12.4 대 28.6이면 2배까지는 안 되네요. 28.8이 돼야 2배니까. 근데 거의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시청률의 차이를 기록했는데 그러하다면 왜 이런 시청률의 차이가 벌어질까를 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트롯 전국체전이 좀 첫 회에 반등했던 이유가 송가인을 이제 코치진으로 데려왔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송가인과 탑6의 구도인데 약간 보면 우선적으로 송가인 활용법과 탑6의 활용법이 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첫 회에서 송가인의 분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예고편부터 트롯 전국체전에 뭔가 얼굴로서 시작하기 전에는 송가인이 계속 제 앞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트롯 전국체전에서 송가인의 역할은 팔도 팀 중에 하나인 전라도 팀의 감독은 남진 선생님이고 거의 코치 한 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팔도 감독들 위주로 심사평을 하기 때문에 송가인의 역할은 이 감독 8명이 얘기하는 거에서 한두 번, 그러니까 방송에서 송가인 멘트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레전드 분들이 앞에 서 계시고 송가인이 약간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송가인을 전면에 내세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면 이제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탑6가 마스터 반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장윤정 씨하고 조영수 작곡가가 워낙 딱 앞에 있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박선주 씨도 워낙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이 세 분도 돋보이지만 탑6를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19 영향도 있는데 그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 끝난 다음에는 바로 본인의 개인 활동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KBS로 가 있는 건데 탑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터 트롯 시즌2가 끝났어요. 우승을 하고 막 탑7이 배출이 됐어. 이들도 개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가수 활동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TV조선에서 1년 계속 뭐 새로운 다른 프로그램 나오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그 자사 프로그램 2개 위주로 해가지고 TV조선 뭐 약간 전수업 가수 비슷하게 프로그램 2개 꾸준히 해왔거든요. 목요일날 저녁 때 편성이 됐는데 그 시간이 원래 무슨 시간이냐면 사랑의 콜센터 하던 시간이거든요. 사나이 콜센터가 보면 지난 한 5회 정도 쭉 보면 꾸준히 15점대에서 13점대 시청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사나이 콜센터를 보던 그 시청자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오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28.6이라는 얘기는 기존 한 15% 되는 그 콘크리트 네. 시청자층이 거기 한 13% 정도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탑6를 꾸준히 1년 내내 끌고 왔던 그 힘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출연자들을 봐도 이번에 이제 미스 트롯 시즌2에서 보면 눈길을 제일 끌었던 게 이승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홍대 미대생인데 뭐로 나왔냐면 임영웅 찐팬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임영웅 씨의 노래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당연히 심사평도 임영웅 씨가 직접 하죠.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노래를 이렇게 독특하게 부르는 여자분을 처음 봤다. 노래 자체가 출연 자체도 임영웅을 비롯한 탑6에 맞춰져 있고 그 평을 바로 탑6가 제대로 해주니까 그거 바로 오는 거죠. 또 한 명은 여자 이찬원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나온 출연자도 있었어요. 그 방수정 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찬원 씨랑 고향도 같고 또 같은 경제학부예요. 또 이찬원 씨가 약간 미스터 트롯에서 어떤 캐릭터였냐면 백과사전이다, 아는 게 많다 그랬었는데 방수정 씨도 그런 비슷하게 지식이 많은 걸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연자 자체에다가도 탑6의 옷을 살짝 입히고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 탑6 멤버들이 그쵸.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겠죠. 계속적으로 그 탑6의 역할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이 미스트롯 시즌2는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송가인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진 트롯 전국체전과 좀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스터 트롯이 워낙 인기를 끌은 다음에 유사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많죠. 특히 이제 좀 그나마 잘 되는 게 트롯신이 떴다는데 트롯신이 떴다하고 트롯 전국체전하고 심사위원들이 많이 겹쳐요. 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남진, 조항조, 뭐 김수희 이런 뭐 레전드들이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치인 송가인 씨가 뭘 많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송가인 씨를 위주로 편집하기도 부담감이 있고 왜냐면 이제 정말 선생님들인데 이 레전드들에 그렇죠.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송가인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카드를 하나 손에 쥐고 있지만 좀 쓸 트롯 수가 전국체전은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이 예선 기간을 지나고 이제 본선으로 막 올라가면 어떤 출연자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탑6나 송가인도 1년 전에만 해도 그냥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떤 출연자가 제2의 송가인, 제2의 탑6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중반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지만 이 프로그램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진이 중요한데 지금 송가인이라는 아주 뭐 최고의 카드를 쥐고 있는 트롯 전국체전은 송가인보다 더한 라인업을 꾸미겠다고 레전드들을 다 데리고 온 게 오히려는 약간 지금은 송가인 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되는 것 같고 제가 TV조선 관계자 들은 얘기로는 지금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는 출연자가 전부 다 여자거든요. 미스트롯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좀 어느 정도 구도가 올라가서 뭐 한 6명 정도 탑6 정도까지 좁혀지고 나면 그 미스터 트롯 탑6하고 듀엣곡을 하나씩 부르는 미션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40% 넘길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중후반기 정도 가가지고 미스트롯에서 지금 미스터 트롯 탑6와 출연자 6명의 듀엣 무대 같은 경연이 가게 되면 그 화제성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음악 프로그램은 화제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원 수익이 되게 중요한데 폭발적인 음원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미스트롯 시즌2에서도 송가인 씨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전 시즌의 우승자이고 지금은 경쟁 프로그램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롯 전국체전 3회나 미스트롯 1회에서 둘 다 국악 출신이 한 명씩 나오거든요. 우선 이제 송가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트롯 전국체전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인 경기민요를 전수한 이소나 씨가 출연했어요. 그 송가인 씨처럼 국악의 장점과 가창력, 트롯을 맛이 살리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바로 여기서는 그 심사평을 하는데 국악 전공자로서 트로트를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스트롯 시즌2도 그렇고 트롯 전국체전도 그렇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2의
송가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송가인이라고 꼭 국악을 접목이 될 필요는 없지만 송가인 정도의 가창력, 송가인 정도의 스타성, 송가인 정도의 어떤 그런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가수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건데 이소라 씨의 그런 좀 힘이 실리면서 송가인 씨가 직접 같은 국악 전공하는 선배로서 딱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하고 네. 이 부분 역시 또 그 미스트롯2도 뒤지지 않죠. 이번에 이제 초등부 무대를 네. 마련해가지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태현 양이었어요. 김태현 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우승했었죠. 예, 역시 국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노래를 기차게 부른 거죠. 트롯은 가장 중요한 게 한이라고 하는 어떤 한국인 그 고유의 정서가 노래에 들어가 있는 건데 맞아요. 아니 저렇게 어린 친구가 저런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조용수 작곡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악인이 트로트를 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딱 거기에 바로 연결된 게 있거든요. 송가인도 국악인을 전공해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였는데 딱 뭐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으나 국악 전공한 사람, 국악인이 트로트를 쓸 때 최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송가인 씨를 좀 건드는 듯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은 뭐 조용수 작곡가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제작진의 편집 과정에서는 약간 그런 의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송가인 견제 카드로 미스트롯 시즌2에서는 아마 이 김태현 양을 좀 계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탑6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떠나간 송가인을 약간 더한, 그러니까 제2 송가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부분이 묻어나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눈길을 많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송가인대 그러니까 지금은 송가인 대 탑6 활용법으로 두 프로그램이 방송 초기에는 붙어서 가는 것 같고, 여기에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탑6 활용법에다가 송가인 견제법까지 같이 활용하면서 지금 시청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아니 뭐 더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 보이게 첫 회부터 28.6이니까 곧 30% 넘길 것 같고, 아마도 이 추세로 간다면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40%를 넘느냐 마느냐가 대박이다. 그게 이제 그 미스터트롯 때 35.7이었으니까 네. 35.7을 넘는 게 1차 목표일 텐데 뭐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다음 목표는 당연히 40%가 되는 거고, 만약 미스터트롯 시즌2가 40%의 벽을 넘기고 나면 미스터트롯 시즌2는 50%의 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그 탑6를 활용한 방법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이제부터는 과연 트롯 전국체전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전국 8도 그 팀이 구성이 완료되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각 도별로 이제 승부가 붙는 본선 무대에서 얼마만큼 시청률을 더 끌어올 수 있는지,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탑6, 그러니까는 그 미스터트롯의 연장선으로 보여주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트롯이 끝난 다음에 사랑의 캡센터와 뽕숭아학당 인기를 끌면서 그런 비슷하게 그 탑6가 출연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될 수도 있는 위기감이 있어요. 너무 탑6 위주로 가버리면 정작 미스트롯 시즌2에서 나오는 그 가수들이 성장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탑6의 색깔을 줄이면서 이 출연자들의 색깔을 높여가지고 또 하나의 제2의 송가인, 제2 임영웅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지금까지는 미스트롯이 준비를 잘했고, 그런 준비한 부분 또 기다린 시청자들에게 화답을 한 것 같고, 두 프로그램의 시청자층은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트롯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미스트롯 시청자 30%는 언제든지 전국 트롯 전국체전으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시청률이 지금 얼마가 나와도 낙담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지금 자신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이제 시청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본격적으로 매회 어떤 출연자 스타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송가인, 탑6 이런 분들 얘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스타들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댓글로 받아보겠다. 근데 사실은 댓글이 하나도 없는 수가 많아가지고 슬퍼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댓글이 많아지면서 지난주 댓글 중에 하나는 오늘 방송에 소재가 되기도 했고, 철저하게 보시는 분들 위한 방송이니까 내가 이런 게 궁금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만을 위한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